김치는 원래 우리 중국 거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잖아요. 미국 하버드 강의실에서 울려 퍼진 도발적인 중국인의 목소리. 순간 교실 안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꿈은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코리아 푸드 칼럼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소 특별한 음식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 익숙한 이름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 김치는 단순한 반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음식을 통해 저는 저의 가족의 뿌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는 항상 특유의 매콤하고 시큼한 김치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 냄새는 다름 아닌 할머니가 담그신 김치에서 나는 향이었죠. 김치의 맛은 저에게 미국에서 자란 한국적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미국으로 와서 미군이었던 할아버지와 결혼하셨죠. 비록 할머니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지만 김치를 통해 고국의 문화를 유지하셨습니다. 김치는 할머니에게 고향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 음식이었고 그 음식은 곧 그녀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기억을 우리 가족에게 전수하셨습니다. 김치가 저희 식탁에 올라올 때면 저는 김치의 독특한 맛과 향에 매료되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한국과의 연결고리였고 저에게는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져온 그 독특한 전통을 통해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였습니다. 그 시절 할머니와 함께 나눈 김치의 맛은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담그실 때마다 저에게도 손을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김치 담그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와 여러 재료를 넣어 무치는 과정이 저에게는 힘들게 느껴졌죠. 하지만 김치가 완성되고 그 깊은 맛을 볼 때마다 저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 김치를 담그시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적인 정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버드에서 저는 동아시아 음식 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음식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음식이 각 문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죠.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흥미로운 아시아 음식을 선택해 그 음식을 중심으로 연구 발표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치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김치는 저에게 가족의 뿌리와도 같은 음식이었고 한국인의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매운맛과 발효된 맛을 가진 음식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음식입니다. 저는 김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며 한국의 기후와 문화적 필요성에 따라 김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면서 느꼈던 김치에 대한 애정과 연결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죠.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의 깊이를 공부하면서 저는 김치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 전반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또한 수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김치와 같은 전통 음식이 사회와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김치에 대한 저의 시각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김치를 발표 주제로 선택한 것은 저에게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아시아 음식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저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다양한 문화적 충돌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충돌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김치의 독창성과 한국 음식의 깊이를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는 김치를 통한 한국의 자부심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한국에서 계절 변화에 맞춰 발전해왔고 특히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서 한국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김치는 한국의 철학과 정신을 담고 있으며 김치를 담그는 과정인 김장은 한국에서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발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김치가 현대과학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들도 포함했죠. 김치는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의미가 결합된 독창적인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긴장되었지만 김치에 대해 충분히 연구했고 객관적인 자료도 준비한 만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치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발표를 통해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저는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치는 처음에는 단순한 채소 절임에서 시작되어 발효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은 맛을 내는 음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이미 발효된 음식을 저장하는 문화가 있었고, 이는 김치가 한국 고유의 저장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발표에 담아내려 했습니다. 발효 음식을 연구하면서 김치와 비슷한 다른 발효 음식들과의 비교도 발표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치와 일본의 절임 음식,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발효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는 김치가 단순한 절임 음식이 아닌 발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맛과 기능을 가진 음식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김치가 다른 음식들과는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발효 음식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차례 때 학생들 앞에서 김치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중요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제 발표는 한국의 기후와 계절적 필요에 맞춰 김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제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고 김치의 역사적 배경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치가 한국에서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 발전해 왔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김장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김장 문화는 김치를 담그는 것 이상의 한국 사회에서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저는 김치의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우였습니다. 리우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한국의 김치도 결국 중국에서 온 문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순간 교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리우의 질문에 주목했고 분위기는 일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리우의 도발적인 질문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오차이와 김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김치와 파오차이의 발효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김치의 발효가 가져다주는 독특한 풍미와 영양학적 장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음식 문화 차이를 넘어서 김치가 과학적 발효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마치자 리우는 다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치의 매운맛을 좌우하는 고추는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전해졌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고추가 없었다면 김치도 오늘날과 같은 맛을 낼 수 없었겠죠. 결국 김치의 중요한 요소는 중국에서 온 거라 할 수 있지 않나요? 리우는 고추가 중국에서 전해졌다는 점을 들어 김치의 기원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고추는 김치의 한 부분일 뿐 김치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추는 16세기에 중국을 통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치의 핵심은 발효에 있습니다. 재료는 어디서 왔느냐보다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김치는 발효를 통해 고유의 풍미와 유산균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다른 음식과 차별화되는 김치의 본질입니다.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저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논리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가 여러 재료를 외부에서 받아들여 발전해왔듯 김치도 고추라는 외부 재료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치의 발효 과정과 그 발효로 인한 건강적 이점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제 말은 논리적이었고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리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우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효 음식이라는 개념 자체도 중국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중국에는 수천 년의 발효 음식 역사가 있고 한국은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의 주장에는 역사적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리우는 중국이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점을 통해 한국의 김치가 중국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발효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발효는 기후적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한 방식입니다. 특히 김치는 한반도의 독특한 기후에서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 발전한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의 기원은 여러 문화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현상이지 특정 국가에서 모든 발효 음식을 독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발효 음식을 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춰 발전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설명했습니다. 리우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김치의 발효 방식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과 중국의 발효 음식이 너무나 유사한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리우는 여전히 김치가 중국 발효 음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거머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발효 음식의 기본 원리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세부 방식은 다릅니다. 특히 김치는 한반도의 기후와 환경에 맞춰 발효 시간을 조절하고 유산균을 활용해 다른 발효 음식들과는 차별화된 맛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김치는 겨울철 긴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고 이는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리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김치가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을 생성하며 이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건강식입니다. 이는 중국의 발효 음식과는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펼쳐나갔습니다. 리우는 다시 고개를 젓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가 중국 발효 음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시절도 있었으니 그 시기에 음식 문화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지 않나요? 그는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김치의 중국 기원을 다시 주장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리우의 주장은 전형적인 역사적 왜곡이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해온 최후의 반박을 꺼냈습니다. 김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김장은 한국의 독자적인 공동체 문화이며 김치는 그 과정에서 발효되어 탄생한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중국과의 역사를 논하더라도 김치가 한국의 음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치의 과학적 발효 방식은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리우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발표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우는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패배는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발표와 논리적 반박에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와 정말 멋진 발표였어. 김치에 대해 이렇게 깊이 알게 될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칭찬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김치는 나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었어. 교수님은 발표가 끝난 후 제게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에밀리, 김치가 현대 음식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 그럼 앞으로 김치가 세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효 과정의 과학적 효능을 더 연구하고 그 다양한 종류와 독창적인 맛을 더 많이 알리면 김치의 세계적인 인기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대답에 교수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해요, 에밀리. 당신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의 문화적, 과학적 가치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김치에 대한 제 연구와 발표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리우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리우, 에밀리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김치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입니다. 속국이라는 표현은 매우 민감한 단어로 역사와 문화를 경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음식 역시 그 중요한 일부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이셨습니다. 문화를 배울 때는 상호 존중이 중요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문화의 고유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논의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리우는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우와의 논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하는 김치와 한국 문화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김치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리우와의 논쟁이 끝난 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김치 페스티벌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김치를 단순한 발효 음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페스티벌은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김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며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고 발효 과정을 배우며 김치의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치의 다양한 종류를 맛보고 그 발효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학생들은 김치의 깊은 맛에 매료되었고 김치가 단순한 반찬 이상의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페스티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NN을 포함한 여러 언론에서 이 행사를 보도하며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 음식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김치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행사 중 CNN의 기자가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제게 김치 페스티벌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김치 페스티벌은 김치를 단순한 반찬이 아닌 문화적 유산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김치는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그 발효 과정은 과학적이면서도 문화적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대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CNN은 페스티벌에 대한 보도를 통해 김치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발효 음식임을 알렸습니다. CNN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도 김치 페스티벌을 다루며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한번 할머니의 김치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김치는 저에게 가족의 사랑과 역사가 담긴 귀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담근 김치를 먹으며 자란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통해 나와 할머니, 저희 가족, 그리고 한국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음식이자 한국인의 철학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와 함께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음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저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치는 나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처럼 감동적이거나 흥미로운 실제 사연들을 감동샘물에서 언제든지 제보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